마취 주사는 보통 치과 치료를 하며 처음 경험하게 되는데요. 주사 자체의 통증도 별로지만 치료 중에 이어지는 날카로운 기음, 숨막힐 듯 목 뒤로 넘어오는 액체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마취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듯해요. 그런데 꿀잠 자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하니 수면 마취에 솔깃할 수밖에 없죠. 이번 영상에서는 성형외과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수면 마취 약물들의 특징을 알아보고 닥터로미가 사용하는 수면 마취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수면 마취 약물은 케타민, 미다졸람, 프로포폴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물이에요. 그리고 수면 마취제로 재우더라도 수술 부위의 통증을 없애기 위해 리도카인을 이용한 주사 마취도 반드시 필요해요. 케타민의 특징은 가장 안전하다는 점이에요. 혈압도 떨어뜨리지 않고 호흡 억제도 없거든요. 진통 효과까지 있어서 수면에 들어가자마자 주사 마취를 하면 통증에 대한 자각 없이 수술 부위의 감각을 없앨 수 있어요. 미다졸람이나 프로포폴은 진통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 시 주사바늘을 찌르는 자극에 수면이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고용량이 필요하지만 케타민은 그 자체로 진통 효과를 갖고 있어서 저용량에서도 효율적인 수면 마취가 가능하죠. 만 3개월이 지난 영아에서도 사용 가능할 정도로 안전하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공의 시절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온 유아의 찢어진 상처를 꼬맬 때 케타민을 이용해 수면 마취를 했었죠. 단점은 악몽을 꾼다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탔다거나 우주여행을 다녀왔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보통은 불쾌한 느낌으로 기억하시던데 아주 가끔 너무 재밌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미다졸람의 특징은 기억을 지운다는 점이에요. 설잠이 들었거나 대화를 했더라도 수면 중 일어난 일들은 대부분 기억에 남아있지 않아요. 적정 용량이 들어가면 수면에 이르고 외부 자극만 없다면 꽤 오랜 시간을 그대로 잠들기도 해요. 진통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사용하면 주사 마취 때 수면이 풀릴 수 있어요. 이를 방지하려면 고용량이 필요한데요. 용량이 올라가는 만큼 호흡 억제를 비롯한 부작용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닥터로미는 단독으로 고용량을 사용하기보다는 저용량의 미다졸람과 케타민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써요. 미다졸람의 가장 큰 장점은 플루마제닐이라는 해독제가 있다는 점이에요. 혹여 마취 깊이가 깊어지더라도 해독제를 투약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어요. 단점은 역설 반응이에요. 주로 만성적인 음주자에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미다졸람 투약 후에 오히려 격양되고 흥분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되는 경우예요. 이런 분들은 프로포폴을 사용한 수면 마취를 고려해야만 하죠. 마지막으로 프로포폴은 우유주사라고 불리며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약물이에요. 습관적으로 사용하면 뇌전달 물질 중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이 증가하면서 중독에 이를 수 있어요. 실제 제가 경험했던 환자 중에는 하루는 필러 맞고 갔다가 다음날 필러 넣기로 오고 또 다음날 보톡스 맞으러 오던 분도 있었어요. 필러 결과는 관심 없고 오로지 수면 마취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10만원짜리 시술하면서 10만원짜리 수면 마취 추가하는 것에 망설임이 없었어요. 어떤 수면 약물을 쓰는지도 구체적으로 물어보셨는데 닥터로미는 간단한 시술에는 케타민을 주로 쓴다고 하니 본인은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이 너무 불편하니 꼭 프로포폴로 해달라고 하셨었죠. 셋째 날에는 눈치를 채고 마취 사고 위험성이 커서 케타민 아니면 수면 마취를 안 해주겠다고 하니까 결제 금액을 환불하시더니 그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어딘가 다른 병원들을 전전하며 프로포폴을 맞고 계실까 걱정이에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수면 내시경이나 성형수술 시에 사용하는 정도로 중독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프로포폴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마취 깊이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약물이 들어가는 속도에 따라 잠꼬대를 중얼거리는 얕은 수면부터 자바로흡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전신 마취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마취 깊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마취 사고의 위험도 있고 중독이 생길 위험도 있다는데 이렇게 위험한 약물을 왜 사용할까 싶잖아요. 왜냐하면 관심을 갖고 환자를 살펴보기만 한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에 장점도 많은 약물이기 때문이에요. 프로포폴의 가장 큰 장점은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빨리 사라진다는 거예요. 약물을 주사하고 불과 30초 만에 수면에 이르고 약물주로 입을 끊으면 7, 8분 내로 완전하게 깨어나요. 그래서 수면 시간을 조절하기가 매우 쉽죠. 미다졸람은 마취가 깨는 시간을 조절하기가 어려워 중간에 깨는 경우가 매우 흔하지만 프로포폴은 1시간이 넘는 수술에서도 한 번도 깨지 않고 수술을 끝낼 수 있어요. 심지어 다른 마취제에서 흔하게 겪는 두통이나 구역질 같은 부작용도 거의 없어요. 즉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환자 입장에서는 가장 편안한 수면 마취를 경험할 수 있죠. 산소 포화도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만 제대로 해준다면
혹여 깊은 수면에 들어가더라도 약물을 끊고 수면에서 깨어나는 7, 8분 동안만 폐에 산소를 공급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7, 8분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서 마취세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포폴 마취를 하는 병원에서는 수술에 참여하는 인력 이외에 산소 포화도만 모니터링하는 인력을 반드시 추가로 둬야 하고요. 유사시에 폐로 직접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LMA 마스크도 반드시 구비해 두어야만 해요. 세 가지 수면 마취 약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닥터루미가 가장 선호하는 마취 방식은 수술 내용에 따라 달라져요. 쌍꺼풀이나 눈매 교정처럼 수술 중간에 환자가 눈을 떴다 감았다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경우에는 최초 주사 마취 때의 통증을 피하기 위해 케타민으로 잠깐만 재워드려요. 수면 중에 주사 마취를 끝내놓으면 중간에 깨더라도 통증도 없고 눈을 감고 뜨면서 눈매 교정량이나 쌍꺼풀 라인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수술 시간이 1시간 이내이면서 환자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수술 시에는 주사 마취 때 통증을 피하기 위한 케타민과 수면 유지를 위한 미다졸람을 혼용하고요. 수술 시간이 1시간을 넘는 경우라면 통증 조절을 위한 케타민과 수면 시간 조절이 용이한 프로포폴을 혼용하는 편이에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전한 수면 마취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약물을 쓰냐가 아니라 얼마나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느냐라는 것, 그리고 유사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도구와 매뉴얼을 갖추고 있는지가 절대적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이상 닥터룸이었습니다.